외국 선수와 눈을 맞춘 행동, 웃으려 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사상 오염의 증거다. 지도원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울렸습니다. 나는 한민수, 27살의 북한 국가대표 공격수였습니다. 사람들은 나를 조국의 영웅이라 불렀고 나는 그 말이 자랑스러웠던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내 삶은 두 개의 골대 사이에서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축구 선수로서의 꿈, 다른 하나는 체제의 그늘. 경기장에 서면 나는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잔디 위를 달릴 때, 공이 발끝에 닿을 때,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기가 끝나고 귀국하면 나를 기다리는 건 축하가 아니라 사상총허였습니다. 회의장은 늘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딱딱한 의자들, 벽에 걸린 수영님의 초상화, 그리고 동료들의 경직된 표정. 나는 가운데 서서 고개를 숙인 채 질문에 답해야 했습니다. 경기 중 상대 선수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가? 없었습니다. 관중석을 향해 손을 흔든 이유는 무엇인가? 조국의 영광을 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대답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이건 축구가 아니야. 나는 선수가 아니라 도구일 뿐이야. 나는 누구보다 축구를 사랑했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공을 차던 기억, 골을 넣고 환호하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내 삶의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축구는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는 체제를 선전하는 도구였고, 골은 수령님께 바치는 충성의 증거였습니다. 훈련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는 길,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은 하늘이었지만 내 가슴속은 답답했습니다. 나는 왜 축구를 더 이상 자유롭게 할 수 없을까? 그 질문은 매일 밤 나를 괴롭혔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아니,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위험한 것이었으니까요. 동료 선수 하나가 조용히 내 옆을 지나가며 속삭였습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누르고 계속 시청해주세요. 민수 동무, 조심하게. 요즘 지도원 동무가 자네를 주시하고 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것을 나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조심한다고 해서 이 억압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방 안에서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을까? 내가 정말로 원하는 축구를 할 수 있는 날이 올까? 대답은 여전히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질문은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세상은 넓다. 자유롭게 뛰어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내가 12살 때 돌아가셨습니다. 폐병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 아버지는 병상에 누워 내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축구를 잘한다. 언젠가 큰 선수가 될 거야. 세상은 넓단다. 자유롭게 뛰어라. 그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세상이 넓다는 것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뛴다는 것이 무엇인지. 하지만 지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곳에서 나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을. 나는 훈련장으로 향하며 아버지의 말을 되뇌었습니다. 자유롭게 뛰어라. 그 한마디가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욕망으로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훈련장에 도착하자 감독이 우리를 집합시켰습니다. 동무들, 다음 달 아시아컵 예선이 있다. 이번 경기는 조국의 위대함을 세계에 알리는 자리다. 모두 각오를 다지도록. 선수들이 일제히 대답했습니다. 예, 감독 동무. 나도 따라 외쳤지만 내 목소리는 공허했습니다. 조국의 위대함. 그 말이 이제는 무겁게만 느껴졌습니다. 나는 그저 축구가 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훈련이 시작되자 나는 공을 몰고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잔디 냄새가 코끝을 자극했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하지만 골을 넣고 돌아서는 순간 감독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눈빛, 평가하는 눈빛. 나는 선수가 아니라 점수판 위의 숫자일 뿐이야. 이 끝나고 샤워를 하며 나는 생각했습니다.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골을 넣는 것? 아니, 그것보다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습니다. 압박이 아닌 내 열정으로 뛰는 축구. 체제가 아닌 나 자신을 위해 뛰는 축구. 그게 내가 진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숙소로 돌아가는 길, 동료 하나가 나란히 걸으며 물었습니다. 민수 동무, 무슨 생각을 그리 깊이 하나?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이 나서 그래. 아, 그러셨구나. 훌륭한 분이셨다고 들었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내 속마음을 드러내는 순간 나는 또다시 사상총화 회의장에 서게 될 테니까요. 그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저는 언젠가 자유롭게 뛸 수 있을까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욕망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그런 날이 올 거라는 희망. 그 희망만이 나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동무들, 이곳은 적국이다. 절대 경계를 늦추지 말라. 지도원의 경고가 공항 로비에 울렸습니다. 아시아컵 예선전을 위해 일본 도쿄에 도착한 순간 나는 완전히 다른 세상에 발을 디뎠습니다. 공항 로비는 환했습니다. 형광등이 아니라 자연광이 쏟아지는 유리 천장, 깔끔하게 정돈된 안내판, 그리고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니는 사람들. 나는 그 광경에 압도되어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지도원이 우리를 재촉했습니다. 빨리 움직이라. 우리는 단체로 움직인다. 우리는 줄지어 걸었습니다. 하지만 내 눈은 주변을 훑고 있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거리에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을 찍고 길거리 카페에서는 여유롭게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는구나.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도쿄의 풍경이 흘러갔습니다. 높은 빌딩들, 화려한 광고판, 그리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사람들. 모든 것이 낯설었고 모든 것이 자유로워 보였습니다. 숙소에 도착해서도 놀라움은 계속되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실, 그리고 창밖으로 보이는 반짝이는 야경. 나는 창가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곳에서는 숨이 편하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가슴 한편이 뜨거워졌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얼마나 억눌려 살아왔던 걸까. 다음 날 아침 우리는 경기장으로 이동했습니다. 경기장 밖에는 각국 선수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 농담을 주고받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긴장한 표정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얼굴들이었습니다. 한 일본 선수가 우리 쪽을 보며 가볍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도원이 옆에서 낮게 속삭였습니다. 대답하지 마라. 불필요한 접촉은 금지다. 하지만 그 선수의 미소는 진심으로 보였습니다. 저기가 아니라 호의였습니다. 나는 혼란스러웠습니다. 저 사람은 저기 아니야. 그냥 같은 축구 선수일 뿐이야. 경기장 안으로 들어서자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각국 선수들이 자유롭게 대화하고 심지어 함께 스트레칭을 하고 있었습니다. 감시도 없었고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나는 한쪽 구석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꿈틀거렸습니다. 부러움, 아니 그것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습니다. 갈망, 나도 저렇게 자유롭게 축구를 하고 싶다. 감시받지 않고 비판받지 않고 그저 공을 차는 기쁨만을 느끼고 싶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나는 침대에 누웠습니다. 창밖으로 도쿄의 야경이 반짝였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실감했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새장 안에 갇혀 있었구나. 그 깨달음은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일깨웠습니다. 세상은 내가 알던 것보다 훨씬 넓었고 자유는 생각보다 가까이 있었습니다. 좋은 플레이였습니다. 상대 선수가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경기가 시작되기 전 감독이 우리를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동무들, 오늘 경기는 조국의 명예가 걸린 싸움이다. 반드시 승리하라.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다른 생각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승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지 않을까. 그냥 축구 그 자체를 즐기는 것. 경기장에 입장하자 관중들의 환호가 쏟아졌습니다. 상대는 일본 팀이었습니다. 선수들이 서로 악수를 나누는 동안 한 일본 선수가 내게 환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좋은 경기 합시다. 나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저 미소는 진심이었습니다. 적대감이 아니라 존중이 담긴 표정이었습니다. 나는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나는 공을 몰고 달렸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고 잔디가 발밑에서 밀려났습니다. 이 순간만큼은 나는 자유로웠습니다. 상대 수비수를 제치고 슈팅을 날렸지만 골키퍼가 막아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골키퍼가 공을 잡고 일어나더니 내게 엄지를 치켜들었습니다. 좋은 슛이었어요. 나는 멈춰 섰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이지? 상대 선수가 나를 칭찬한다고? 전반전이 끝나고 후반전이 시작되었습니다. 체력이 떨어지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평소처럼 압박감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공을 쫓는 것이 즐거웠습니다. 후반 30분, 일본 팀이 골을 넣었습니다. 경기는 2대1로 우리가 지고 있었습니다. 동료들의 얼굴이 어두워졌습니다. 감독은 벤치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정신 차려, 반격하라. 나는 다시 공을 받아 전진했습니다. 하지만 수비를 뚫지 못했고 결국 공을 빼앗겼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상대 선수가 나와 부딪혀
함께 넘어졌습니다.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 숨을 헐떡였습니다. 그런데 그 선수가 일어나더니 내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나는 그 손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평양에서라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경기 중에 상대를 돕는다고 나는 천천히 그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소. 일어서면서 나는 느꼈습니다. 이게 바로 축구구나. 승패를 넘어선 사람과 사람이 하는 경기. 경기는 결국 2대1로 끝났습니다.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동료들은 고개를 숙였고 감독은 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나는 이상하게도 마음이 후련했습니다. 경기가 끝나고 상대 선수들이 다가와 악수를 청했습니다. 심판도 우리에게 수고했다며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나는 그 순간을 오래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게 진짜 축구였구나. 숙소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패배했지만 가슴 속에는 묘한 감정이 차올랐습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이렇게 자유롭게 진심으로 축구를 할 수 있을까? 그 물음이 내 안에서 점점 더 크게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경기 잘했습니다. 한국 선수의 미소가 내 마음속 벽을 흔들었습니다. 대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우리는 경기장을 떠나기 전 마지막 훈련을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원은 우리를 한쪽에 모아놓고 경고했습니다. 오늘 저녁이면 귀국한다. 절대 이상한 행동하지 말라. 모든 것이 기록되고 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가슴 속에서는 묘한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이 자유로운 공기를 떠나야 한다니. 훈련이 끝나고 장비를 정리하는데 옆 필드에서 한국팀이 훈련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무심코 그쪽을 바라봤습니다. 선수들이 자유롭게 웃으며 공을 차고 있었습니다. 감독도 편하게 농담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저게 정상이구나. 축구는 원래 저렇게 즐거운 거였어. 그때였습니다. 한국 선수 한 명이 공을 쫓다가 우리 쪽으로 굴러온 공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공을 주워들고 우리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이 굳었습니다. 그 선수가 내게 공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기 공이요. 나는 공을 받으며 작게 대답했습니다. 고맙소. 그가 돌아서려다가 멈춰 서더니 다시 내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따뜻했습니다. 경기 잘했습니다. 특히 그 드리블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칭찬, 상대 선수가, 그것도 한국 선수가 나를 칭찬한다고?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도원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대답하면 안 된다. 불필요한 접촉은 금지다. 하지만 그 선수의 눈빛을 보는 순간 나는 입을 열었습니다. 고맙소. 그 짧은 대답이었지만 내 안에서는 무언가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선수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경기로 만나요. 그는 손을 흔들고 자기 팀으로 돌아갔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 따뜻한 기분은 뭐지? 평양에서라면 절대 있을 수 없는 대화였습니다. 남한 선수와 눈을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사상총화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나는 그가 적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그냥 같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도쿄의 불빛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함께 자유도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동료가 옆에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민수 동무, 괜찮은가?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내 마음속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생기고 있었습니다. 그 짧은 대화가, 그 작은 미소가 내 안에 숨겨져 있던 벽을 무너뜨리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적으로 가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곳이었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들, 서로를 존중하는 사람들, 그저 함께 공을 차며 웃을 수 있는 사람들.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나는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도쿄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나는 이제 알아버렸어.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그 깨달음은 돌이킬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나는 예전의 나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한민수 동무, 외국 선수와 눈을 맞춘 행동, 웃으려 한 행동, 이 모든 것이 사상 오염의 증거다. 지도원 강도학의 목소리가 회의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귀국한 그날 밤이었습니다. 평양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우리는 곧장 회관으로 끌려갔습니다. 사상총화 회의장. 나는 이미 예감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고. 회의장 문이 열리자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의자들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었고 가운데는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서야 할 자리였습니다. 강도학 지도원이 서류를 펼치며 나를 가운데로 불렀습니다. 한민수 동무, 앞으로 나오라. 나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동정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섞여 있었습니다. 강도학이 서류를 내려다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일본 체류 기간 동안 한민수 동무의 행동에 대해 보고가 들어왔다. 경기 중 상대 선수에게 과도하게 눈길을 준 행위, 훈련장에서 남한 선수와 대화를 나눈 행위. 이것이 사실인가? 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대화라고 할 것도 없었습니다. 공을 건네받으며 인사만 했을 뿐입니다. 인사라고? 강도하게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한민수 동무는 지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남한 괴뢰와의 접촉은 그 어떤 형태로도 용납될 수 없다. 그것이 미소든 인사든 눈빛이든. 회의장이 정적에 쌓였습니다. 강도학이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동무의 태도다. 경기에서 패배했음에도 동무의 얼굴에는 후회가 없었다. 오히려 편안해 보였다는 보고가 있다. 이것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나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강도학이 동료들을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동무들, 한민수 동무의 사항적 해이를 지적하라. 동료들이 하나씩 일어났습니다. 그들은 미리 준비된 질문지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민수 동무는 경기 중 조국의 영광보다 개인의 감정을 우선시했습니다. 한민수 동무는 적국의 선수들에게 지나친 호의를 보였습니다. 한민수 동무는 체제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합니다.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날아왔습니다. 나는 가만히 서서 그 말들을 들어야 했습니다. 함께 공을 찼던 동료들, 함께 훈련했던 선수들이 나를 비판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이야. 서로를 지키는 게 아니라 서로를 감시하는. 비판이 끝나자 강도학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한민수 동무, 마지막으로 묻겠다. 동무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가? 나는 고개를 들어 강도학을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끌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나는 누구보다 열심히 뛰었어. 조국을 위해, 팀을 위해 최선을 다했어. 그런데 왜 나는 죄인이 되어야 하지? 하지만 나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기서 반항하는 순간 내 인생은 끝장납니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내 가슴은 타들어갔습니다. 강도학이 만족스러운 표情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한민수 동무는 앞으로 일주일간 자아 비판문을 작성하고 재교육에 참여하라. 회의가 끝나고 나는 밤거리를 걸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 하나 보이지 않는 어두운 하늘이었습니다. 내 분노는 조용히 하지만 깊게 끓고 있었습니다. 인수야. 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들려왔습니다. 사상총화가 끝난 뒤 나는 일주일간의 휴가를 받았습니다. 휴가라기보다는 감시였습니다. 나는 청진의 낡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고향이었습니다. 기차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며 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변한 게 없었습니다. 낡은 건물들, 금간 아스팔트, 그리고 지친 표징으로 걷는 사람들. 모든 것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하자 어머니가 마당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60이 넘은 어머니의 얼굴은 더 깊이 주름져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나를 보자 아무 말 없이 다가와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서 들어오너라. 어머니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았습니다. 나는 그 손의 온기를 느끼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녁 식탁에는 소박한 반찬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애써 준비한 것들이었습니다. 나는 밥을 떠먹으며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주 앉아 나를 바라보기만 했습니다. 한참 만에 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수야, 많이 힘들었지? 나는 젓가락을 놓았습니다. 그 짧은 질문에 내 안에 쌓였던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머니,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니가 천천히 일어나 내 옆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내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말 안 해도 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어머니의 손이 따뜻했습니다. 그 온기에 나는 참았던 감정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잘못한 게 없는데요. 그저 축구를 했을 뿐인데 왜 저는 죄인이 되어야 합니까? 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내 등을 쓰다듬어 줄 뿐이었습니다. 그 침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다고. 밤이 깊어지고 나는 아버지의 방으로 갔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는 그 방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나는 방 한구석에 앉아 아버지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세상은 넓다고 하셨죠. 자유롭게 뛰라고 하셨죠. 나는 사진 속 아버지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는 이제 알아버렸어요. 진짜 세상이 어떤 곳인지, 사람들이 어떻게 사는지. 하지만 저는 이 땅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사상총화 회의장에서도 참았던 눈물이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나는 매일 마당에 나가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청진의 하늘은 평양보다 더 맑았지만 내 마음은 더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저녁, 어머니가 내게 작은 보따리를 건넸습니다. 평양 가서 이거 먹어라. 어머니, 민수야. 어머니가 내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말할 수 없는 무언가가 담겨 있었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니는 이해한다. 나는 어머니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 안에서 무엇이 변하고 있는지. 그리고 어머니는 아무 말 없이 나를 안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당에 서서 별을 올려다봤습니다. 청진의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 별들도 내 앞길을 비춰주지 못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나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구나. 그 깨달음은 슬프기도 했지만 동시에 나를 각성시켰습니다. 나는 이제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대로 살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찾을 것인가. 고향의 침묵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을 다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뛸 거다. 나는 새벽 어둠 속에서 속삭였습니다. 평양으로 돌아온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재교육은 끝났지만 감시는 계속되었습니다. 훈련장에서도 숙소에서도 나는 늘 누군가의 시선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서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나는 훈련을 마치고 평양 거리를 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늘 그랬듯 무표정하게 걷고 있었습니다. 누구도 자유롭게 웃지 않았고 누구도 편하게 숨 쉬지 못했습니다. 나는 대동강 다리 위에 멈춰 섰습니다. 강물이 어둠 속에서 흐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물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다시는 체제의 도구가 되지 않을 거야. 일본에서 느꼈던 그 자유로운 공기가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상대 선수의 미소, 한국 선수의 따뜻한 인사, 그리고 진심으로 공을 차는 기쁨. 그 모든 것이 내게 다른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감독이 우리를 불러 모았습니다. 동무들, 다음 달 국제 친선 경기가 있다. 중국 선양에서 열린다. 명단은 다음 주에 발표한다.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중국 선양. 국경에서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내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기회일 수도 있어. 훈련이 끝나고 나는 혼자 남아 공을 찼습니다. 골대를 향해 공을 차면서 나는 생각했습니다. 만약 내가 다시 축구를 한다면 그것은 내 의지로 하는 축구여야 했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밤이 되어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나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불빛조차 자유롭지 못한 도시였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세상은 넓다. 자유롭게 뛰어라. 그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해준 말도 떠올랐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어머니는 이해한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진정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언젠가 나는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일주일 후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내 이름이 있었습니다.
중곡, 선양, 원정 명단. 나는 그 종이를 바라보며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출발 전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것은 갈망이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진짜 삶을 향한 갈망. 새벽 4시 나는 일어나 창가에 섰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빛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이제는 두려움이 아니라 자유를 향해 뛸 거다. 그 순간 내 안에서 무언가가 타올랐습니다. 오랫동안 꺼져 있던 불꽃이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마음, 스스로 선택할 권리, 그리고 자유를 향한 열망. 내 앞길은 여전히 불확실했습니다. 어떤 위험이 기다리고 있을지,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나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으로 살고 싶었습니다. 도구가 아니라 인간으로, 영령이 아니라 꿈을 좇는 사람으로.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새벽빛 속에서 나 자신에게 약속했습니다. 반드시 자유를 찾을 거야. 그리고 다시 축구를 할 거야. 진심으로, 자유롭게. 그것이 나의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한민수라는 이름으로 인간으로서의 첫걸음이었습니다.